흥망이 유수하니 만올 때도 추초로다. 500년 왕업이 목적에 붙였으니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 하노라. 한 번쯤 들어봄직한 이 시조는 조선 후기 시조 작가인 김천택이 580수의 시조를 엮어 만든 가집인 청구영원에 나오는 해고가로 운곡 원천석의 작품이다. 운곡 원천석, 본관은 원주, 자는 자정, 호는 운곡, 두문동 72연의 한 사람으로 조선의 3대 왕인 태종 이방원의 스승으로 알려진 원주를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운곡 선생은 1300년 고려 충수광 17년에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학문에 밝아 공민왕 9년인 1360년 30살의 나이로 진사에 급제하였으나 어려운 세상을 개탄하며 치악산에 은거하면서 농사를 짓고 부모님을 복량하고 살았다고 한다. 조선 태종 이방원이 왕자였을 때 스승이 되었던 인연으로 이방원이 왕위에 오른 후 원천석을 중용하려고 여러 차례 불렀으나 끝내 응하지 않았다고 현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태종 이방원이 직접 그의 집을 찾아왔으나 미리 그 소문을 듣고 산속으로 피해버렸다고 하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이후 태종이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나서야 비로소 흰옷을 입고 태종을 만났다고 전해지기도 하며 포은 정몽주, 목은 이색, 야은 길자와 함께 높은 지조와 절개를 보인 인물이다. 태종은 자신이 왕위에 있을 때 원천석이 벼슬을 거부한 아쉬움을 후일 원천석의 아들을 관직에 봉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었다. 고려 말에 정몽주, 이색 등 많은 유학자의 스승이며 명나라 황제로부터 스승의 대우를 받았던 대학자 신현의 사적이 소각당하는 화를 당할 때 정몽주가 신현의 사적을 수고하여 당시 치악산에 은거하고 있던 원천석에게 보냈고 이를 후세에 전할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화해 사전을 저술하기도 한 운곡 원천석. 운곡 선생은 22살 되던 해에 원주로 낙향하여 처음에는 서곡이라는 곳에서 사시다가 45살 되시던 1374년 3월 이후에는 치악산 동쪽 산아래 누졸제라는 서재를 짓고 그곳에 천여 권의 책을 쌓아놓고 학문에 정진하였다. 지금은 횡성군 강림면 부곡리 치악산 동쪽 산자락에 그 터가 있으며 이곳은 본래 조선시대에는 원주에 속했던 땅으로 강림사와 가까운 곳에 있다. 특별한 일 외에는 원주를 벗어난 적이 없었던 원천석. 그런 원천석 선생이 어떻게 태종 이방원의 스승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알려면 우선 원주 치악산 동쪽에 있던 강림사라는 사찰을 알아야 한다. 임진왜란 때 불에 타버린 뒤 재건되지 못했다고 전해지는 강림사는 태종 이방원이 13살, 운곡 선생은 50살 정도 되었던 시기였으며 이 강림사에서 이방원은 운곡 선생을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를 했다. 세종실록에 기록된 것을 보면 상왕께서 선보에게 이르기를 내가 13살 때 강림사에 거처하면서 너의 집에 갔었는데 내가 지금 기억하느냐 라고 하였다. 태종이 왜 강림사에서 공부하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아마도 운곡 선생과 동문 수학했던 태조 이성계가 아들인 이방원을 원천석 선생에게 배울 수 있도록 하였거나 아니면 평소 원천석 선생과 가까운 사이였던 정도전이 추천을 하여 그런 사제의 만남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었겠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기에 그저 하나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태종은 강림사에서 원천석과 사제의 인연을 맺게 된다. 선조 때 오은이 지은 역사책인 동사찬요에 태종대왕께서 미천하던 시절 공에게 배운 적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진사 한용명 등이 현종에게 지어올린 청액 상소문에 옛날 우리 태종대왕께서 미천할 때 그를 따라 학문을 배웠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운곡 선생 문집에는 선생은 우리 태종대왕께서 즉위하시기 전의 스승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태종 이방원이 어렸을 적 운곡 선생에게 학문을 배웠음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남아있는 운곡 선생의 작품으로는 시조 내수와
한시 1144수가 남아있다고 전해오고 있다. 운국 선생이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원주시 행구동에 묘소가 있으며 이 묘자리는 고승 무학대사가 잡아준 것이라 전하며 호저면 4년리의 칠봉서원에서 제향되고 있다.